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30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맛집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We stood in line for ages.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We stood in line for ages. We stood in line for ages. We stood in line for ages. 네, 이제 맛집 갔는데 줄이 너무 길었다고 말하고 싶을 때 이 표현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31, 영화에 대해 말할 때 쓰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세라진이 1년 동안 개봉일만을 기다려온 영화가 있어서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친구한테 스포당했어요. 진짜 이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어가지고 별로 긴장감도 안 들고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스포하지 마! 이걸 영어로 알아두려고 합니다. 스포하지 마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영화 스포당한 분의 생생한 사연이었죠. 여기까지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스포일러 당하면 영화나 드라마든 진짜 김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인스타나 페북만 해도 스포일러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저도 스크롤 잠깐 내리다가 스포일러 당할 뻔한 경우가 좀 몇 번 있었는데 그래도 친구랑 있을 때만큼은 야, 스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라. 일단 스포일러는 영어로 그대로 spoiler이에요. 그런데 스포라고 저희가 줄여서 많이 얘기하곤 하잖아요. 영어로도 동사 spoil은 망치다라는 뜻이라서 spoil은 망치는 행위를 의미하게 돼요. 저희가 쓰는 스포일러라는 게 영어 단어는 그대로 스포일러였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하지 마라고 외치고 싶을 때는 don't, 뭐뭐 하지 마라는 패턴을 사용해서 don't spoil it for me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뭐 직역하면 그 영화를 나에게 망치지 마라는 뜻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don't spoil it for me 라고 얘기하면 그 영화를 보는 시간, 그 영화를 기대하는 내 마음을 망치지 마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망치지 말라고 하는 게 의미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친구가 영화 결말을 말하려는 기미가 딱 보이거나 혹시 그 반전이 있는 영화 그걸 말하려고 할 때 이 표현 써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Don't spoil it for me. 지니, 그리고 요새 블로그나 인스타 영화 후기 중에서 제목에 스포주의 이렇게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스포주의는 영어로 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럼요. 아까 영어로 스포가 뭔지 저희가 살펴봤었죠. 네, 방금이었죠? 스포일러. 맞죠? 네, 맞아요. 스포주의는 그래서 스포 단어 그대로 사용해서 말하면 돼요. spoiler 뒤에 경계 경보라는 뜻의 단어 alert를 붙여서 spoiler alert이라고 하면 돼요. 정말 간단하고 좋네요. spoiler alert. 그렇게 적힌 블로그나 게시판은 일단 안 들어가는 걸로. 저도. 네, 피하고 보죠. 특히 반전 있는 영화들은 그 소름 끼치는 순간이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반전은 영어로는 뭐라고 말해요? 반전이라는 뜻 자체가 뭔가 뒤바뀌거나 반대로 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로도 그 뉘앙스 그대로 plot twist라고 얘기해요. twist는 휘다, 돌리다라는 뜻이라서 합쳐서 반전이라는 의미가 되죠. 구성이나 뭐 전개가 뒤바뀌었다라는 뉘앙스 그대로 영어에 녹아져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반전이 충격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충격적인이라는 의미의 단어 shocking을 사용해서 the plot twist was shocking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 라는 표현이 돼요. 이 표현은 영화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연극에 대해서 말할 때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반전이나 반전 연기 같은 거 보고 막 엄청 소름 끼쳤다.
뭐 이런 많이 얘기 쓰죠. 네,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되나요? 소름 끼쳤다라는 표현부터 알아볼까요? 이미지를 연상하면 쉬운데, 자, 이제 소름 돋는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야 되나요? 네,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털이 쭈뼛 설고 막 닭살? 그게 막 올라오는 느낌 드는데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 닭살 돋는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거를 거위 피부에 비유를 해요. 그래서 거위 피부를 가리키는 goosebumps를 사용해서 소름 돋았어, 소름 끼쳤어. It gave me goosebumps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위 피부 이미지랑 소름 돋는 이미지랑 함께 연상하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닭이나 거위나 약간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비슷하죠.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오싹하고 소름 돋는 영화들도 물론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코미디 영화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친구한테 영화가 너무 웃겼다면서 추천할 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이때는 단어 hilarious를 쓰면 되는데 네? 생소하죠? 네. hilarious는 아주 우스운, 재미있는 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완전 웃겼어 라고 하고 싶을 때는 It was absolutely hilarious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엄청 웃겼어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It was absolutely hilarious. Yes. 이게 맞나요? Yes. 대박 웃겼어. 이 표현 조금 어렵지만 네, 한 번씩 다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따라해 볼까요? Don't spoil it for me. Don't spoil it for me. Don't spoil it for me. 이 표현 사용해서 영화에서 드라마나 뭐 다른 거에서 스포하지 마 이런 표현 잘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은 데이 31 영화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을 댓글에 한 번씩 써보시면서 복습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궁금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42,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31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영화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Don't spoil it for me.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Don't spoil it for me. Don't spoil it for me. 네, 이제 친구가 딱 스포를 말하려고 할 때 너 스포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확실하게 스포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32 음악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요즘 대세는 뭐니 해도 BTS죠. 전 세계적인 한류 스타 방탄소년단. 정말 자랑스러워요. 최근에 외국인 친구가 BTS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요즘 대세인 아이돌 그룹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영어로 몰라서 그냥 엄지척 웃고 넘어갔네요. 대세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궁금해요. 네, BTS 요새 정말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 누르고 있잖아요. 음악계 수상도 휩쓸고 차트 연속 1위는 물론이고 저는 좀 아저씨처럼 아침에 뉴스를 좀 많이 보는데 뉴스에 종종 나와요. 네, 오늘도 뭐 차트에 1위 했습니다. 라든지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워낙 인기 엄청 많죠. 네, 대세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이, 이렇게 요즘 대세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려주세요. 대화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럴 때는 대세라는 의미의 표현 all the rage를 사용하면 돼요. all이랑 더는 알겠는데 rage? 단어가 좀 생소한데요? 네, rage는 맹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막 불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이미지를 연상시키면 돼요.
그래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기세가 맹렬하다, rage하다 라는 느낌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럼 사연에서처럼 요즘 BTS가 대세야. 이렇게 말할 때는 이 표현 딱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방금 배운 표현 all the rage를 활용해서 요즘 BTS가 대세다를 BTS is all the rage these days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뒤에 these days는 요새라는 뜻이거든요. 요즘 대세거나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써먹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세라는 혹시 BTS 좋아해요? 저는 사실 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친한 친구들이 모두 팬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모이면 BTS 얘기만 주구장창해요. 진짜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거든요. 와. 그래서 저도 계속 그냥 듣고 있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들이 다 스토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찾아보게 되고 찾아보면서 더 빠져들고 물론 노래 자체가 비트 좋고 뭐 중독성도 있으니까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콘서트 찾아갈 정도 열렬 팬은 아닌데 유튜브로 저도 이제는 한 번씩 음악 듣고 뮤비 찾아보고 정말 모르는 사이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진이는 어때요? 저도 개인적으로 BTS를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네. 유튜브에 그 음악 들으면 진짜 좀 좋더라고요. 비트도 좋고 중독성도 있고 그리고 노래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Fake Love 아세요? 네, 그 노래 정말 좋죠. 중독성 있어요. 이거 영어로도 말해보고 싶은데 진이 알려주세요. 네, 그 노래가 정말 중독성 있다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중독성 있는 노래에 대해 말할 때 This song is, 이 노래는 뒤에 catchy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세라 혹시 catchy라는 단어는 익숙하죠? catch. 네, 잡다라는 뜻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this song is catchy라고 하면 딱 잡아서 기억하기 쉬운 노래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음악 있잖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재밌고 좋은 노래다. 이럴 네.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표현 중독성 있다라고 할 때 This song is catchy. 외국인 친구랑 노래에 대해서 말할 때 이거 한번 써먹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중독성이 강해서 계속 머릿속 맴도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아, 있죠. 네, 그 귀벌레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런 노래에 맞아. 대해서 말할 때는 뭐라고 하나요? 저희가 그 귀벌레 노래처럼 그 노래 수능 금지곡이다라는 표현도 네, 맞아요. 정말 많잖아요.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때는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만큼 중독성이 너무 강하다라는 의미로 This song is stuck in my head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표현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stuck는 약간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라는 느낌의 단어라서 This song is, 이 노래는 내 머릿속에 붙어 있어. 떠나질 않아. This song is stuck in my head. 말 그대로 머릿속을 계속 떠나지 않는 노래, 이거라는 표현이네요. 네. 이 표현도 함께 그냥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BTS is all the rage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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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 꼭 기억해서 대세나 유행에 대해 말할 때 유용하게 써보도록 해요. 네, 오늘은 이렇게 Day 32 음악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재미있었다, 이거 궁금해, 이런 다양한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46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 속 영어 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32에서 다룬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음악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BTS is all the rage these days.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BTS is all the rage these days. BTS is all the rage these days. BTS is all the rage these days. 네, 이제 대세거나 요즘 핫한 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데이 33 미술관에서 쓸 수 있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저는 미술관이나 전시를 보러 다니는 게 취미예요. 잠깐 짬을 내서 좋아하는 전시를 보는 것처럼 힐링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제게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바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가기. 세계적인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요. 미술 작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고 싶은데 투어 신청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와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라니. 저는 안 가봤는데 제 친구가 여기 미술관 보고 미국 최고 미술관이라고 정말 강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엄청난 규모의 미술관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나라의 예술품이나 유물 등 정말 많아서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하네요. 와, 작품들 정말 많고 다양해서 미술관 투어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작품들을 설명과 함께 볼 수도 있고. 진이, 그러면 오늘은 사연에서처럼 미술관 투어 신청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좀 알려주세요. 네. 미술관 투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싶을 때는 Can I sign up for a museum tour? 이라고 하면 된답니다. 이 표현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풀어주세요. 네, 여기서 sign up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수업을 신청할 때 쓸 수 있는 말인데요. 무언가를 신청하다 라고 할 때는 sign up for something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사연에서처럼 미술관 투어라면 for 뒤에 a museum tour를 붙여서 말하면 되고요. 그러면 sign up for a museum tour? 이게 미술관 투어를 신청하다 이게 되겠네요. 네. 전체 표현 한 번만 더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Can I sign up for a museum tour?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Can I sign up for a museum tour? Can I sign up for a museum tour? 지니, 그리고 미술관 이용할 때 특정 작품을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메트로폴리탄 같은 미술관은 워낙 규모가 큰 미술관이니까 더더욱 혼자 찾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고흐 작품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좋죠. 네, 특히 그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지 너무 예뻐요. 뭐 다리처럼 보이는 알을 별이 빛나는 밤? 네. 둘 다 별이 빛나는 밤이어서. 그런데 빈센트의 반 고흐 첫 작품인 감자 먹는 사람들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 중이라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 작품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알고 싶어요. 네, 그 작품 위치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where is 패턴인데요. where is 뒤에 찾고 있는 작품명을 딱 넣어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작품은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세라가 좋아하는 고흐 작품 감자 먹는 사람들은 영어로 the potato eaters 오, 그대로네요. 그쵸. 네. 그래서 뭐 감자 먹는 사람들의 위치를 알고 싶으면 where is 뒤에 the potato eaters를 넣어서 where is the potato eaters 이라고 물으면 돼요. 와, 오늘도 정말 표현이 쉬운 것 같아요. Where is the potato eaters? 네. 그래서 이 패턴이 더 좋은 게 뭐 작품 위치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의 위치를 묻고 싶을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근데 화장실이 어딘지 모를 때도 이 표현 그대로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 같기도 한데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이 미술관 가면 조각상이나 작품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많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찍고 싶은데 셀카봉은 요즘 뭐 사용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그때 쓸 수 있는 표현도 알려주세요. 네, 그럴 때는 can you 패턴을 이용해서 부탁할 수 있어요.
can you라고 하면 뭐뭐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 우리 사진 찍어주기가 부탁이잖아요. 네. 그래서 take a picture of us를 붙여서 can you take a picture of us? 이라고 물으면 우리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이런 표현이 돼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us?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할 때 쓰는 표현. 이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술관 입장할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궁금하죠? 네. 현지에서 티켓 구매하려고 하면 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미리 인터넷이나 앱으로 바우처를 먼저 구매하고 미술관에서는 실물 티켓으로 교환하는 방식이 훨씬 빨라요. 미술관이나 이런 데가 좀 줄이 기니까 종이 바우처나 어플로 먼저 구매. 이것도 꿀팁이네요. 네. 근데 긴 줄 아니까 지난번에 배운 We stood in line for ages 3개를 기다릴 정도로 내리 기다리던 거 이거 생각나는 것 같아요. 세라 맞아요. 그 표현 저희 맛집에 대해 말할 때 배웠었죠. 네. Stand in line for ages. 안 하고 싶다면 미리 바우처를 사서 교환하는 걸 추천해요. 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바로 입장하면 시간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Can I sign up for a museum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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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현 사용하면 미술관 투어 예약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데이 33 미술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들 댓글에 한 번씩 써보시면서 복습해 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창 활용하셔서 즐거운 복습해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50,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33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미술관 투어 예약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Can I sign up for a museum tour?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Can I sign up for a museum tour? Can I sign up for a museum tour? Can I sign up for a museum tour? 네, 이제 미술관 투어 예약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34 뮤지컬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지난 여름에 큰맘 먹고 뉴욕 여행 갔어요. 인터넷 예매가 일반적인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게 티켓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타임스퀘어에 줄을 직접 서서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매표소에 직접 가서 표를 살 때 쉽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세라, 진이 알려주세요. 와, 뉴욕에서 즐기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제 버킷리스트 목록에도 이거 있는데요. 라이온킹 같은 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뮤지컬 표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진이, 이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네, 이럴 때는 인원수랑 공연 이름 또는 시간을 한 번에 얘기할 수 있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사연에서처럼 만약에 친구끼리 2명에서 간다. 예를 들어 8시 공연 티켓을 예매하려고 하면 Two tickets for the 8 p.m. show, please. 이라고 하면 돼요. 티켓 2장 주세요. 8시 쇼로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티켓 앞에는 인원수, 그리고 for 뒤에 공연 이름이나 시간을 넣어서 말하면 되는 표현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공식화 시키자면 네. 인원수 tickets for 공연 이름 또는 시간, please.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공연 이름 대신에 공연 시간을 넣어서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기억해두면 많이 사용될 표현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뮤지컬 예매뿐만 아니라 영화나 연극표 구매할 때도 많이 사용하니까 더 유용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표 현장 구매하는 경우에 특히나 자리가 남아있는지 묻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진이, 자리가 남아있는지는 어떻게 물어봐요? 네, 그럴 때는 Are there any seats left? 이라고 물으면 돼요. Are there 뭐뭐가 있나요? 뒤에 남아있는 자리 any seats left를 붙여서 Are there any seats left? 이렇게 물으면 남아있는 자리 있나요? 라는 뜻이 돼요. 남아있는 자리 있나요? 근데 개인마다 선호한 자리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네, 그러면 일단 세라는 어떤 자리를 선호해요, 보통? 저는 물론 배우들이 잘 보이는 앞자리요. 아, 네, 이런 데가 좀 뭔가 뮤지컬 같은 경우는 침이 튀긴다는 후기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앞자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그래도 뭔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배우를 이때 아니면 못 보겠다. 가까이서 보겠다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앞자리가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때는 앞자리로 주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저희 카페에서 주문할 때 썼던 패턴 혹시 기억나나요? 그 Can I get? 아, 네, 기억나요. 진이 얘기하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표현이 Can I get an ice americano? Yes. 이렇게 주문했던 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패턴 그대로 Can I get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가 아닌 앞자리를 넣어서 말하면 돼요. 그래서 Can I get a seat in the front? A seat는 자리고 in the front는 앞에거든요. 그러면 Can I get a seat in the front? 앞자리 주실래요? 이거네요. 저한테 딱 필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2 tickets for the 8 p.m. show, please. Two tickets for the 8 p.m. show, please. Two tickets for the 8 p.m. show, please. Two tickets for the 8 p.m. show, please. 이 표현 사용하면 뮤지컬 표 구매도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Day 34 뮤지컬 표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 생활 속에서 직접 사용해보시고 댓글로도 많이 자랑해주세요. 이런 자랑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54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 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34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뮤지컬 예매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Two tickets for the 8 p.m. show, please.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Two tickets for the 8 p.m. show, please. Two tickets for the 8 p.m. show, please. Two tickets for the 8 p.m. show, please. 네, 이제 뮤지컬 예매할 때 영어로도 표 구매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35, 썸이나 연애에 대해 말할 때 쓰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 미국에서 온 로지라는 친구가 있어요. 조금씩 친해지면서 호감도 생겨서 번호도 교환하고 연락도 주고받고 있답니다. 이게 바로 썸일까요? 오늘 수업 마치고 로지가 저한테 저녁에 시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같이 맥주 한잔 하기로 했는데 긴가민가해서 이걸 다른 친구한테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해요. 이런 상황을 영어로 근데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는 솔로 꼭 탈출하고 싶어요. 와, 설레는 핑크빛 기류 사연인데요, 오늘은. 제가 다 설레는 것 같아요. 여자분께서 먼저 약간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응원하겠습니다. 진이, 저희가 이분한테 데이트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연애나 썸 관련 표현들을 좀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저도 매우 설렘설렘하네요. 네, 봄이죠, 완전? 일단 그 썸녀가 오늘 밤에 데이트 신청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때는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는 표현은 영어로 ask 누구누구 out이에요. ask는 묻다라는 뜻 아닌가요? 네, 맞아요. 묻다, 부탁하다라는 뜻의 단어 ask. 굉장히 익숙하죠.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어서 같이 나가서 데이트하자고 물어본다는 느낌으로 ask 누구누구 out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ask, 그 다음에 사람, out. 뭔가 원래 알고 있던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진 표현이라서 더 기억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로지가 오늘 밤에 데이트 신청했어. 이것도 영어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네, 물론이죠. 그래서 친구한테 썸녀 로지가 방금 나한테 오늘 저녁에 술 마시자고 데이트 신청했어 라고 말하고 싶다면 Rosie just asked me out for drinks tonight. 그래서 로지가 방금 나한테 데이트 신청했어. 오늘 저녁에 술 마시자고. 그래서 로지 just asked me out for drinks tonight. Yes. 오,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분께서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상황 파악이 딱 돼가지고 연애 조언 잘 주실 것 같은데요. 진이, 그리고 다음에 사연자분께서 먼저 데이트를 신청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한 번쯤은 해야지. 이미 앞서 나갔네요. 네. 그렇게 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방금 배운 표현 ask out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go out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go out 표현을 사용해서 Will you go out with me? 라고 하면 나랑 데이트할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Will you go out with me? 오, 이번에도 역시나 익숙한 단어랑 패턴으로 이루어진 표현이라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진이, 영어로 우리가 보통 썸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이렇게 썸이 좀 뭔가 궁금한데요? 비슷하긴 한데 그냥 썸이라고 하진 않고 영어로 썸은 something이에요. 우리말로도 썸이 something 줄임말이니까 그러면 너희 둘이 썸 타는 중이야? 라고 묻고 싶을 때도 something을 넣어서 말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너희 둘이 썸 타는 중이야? 라고 물을 때는 Is there something going on between you two? 그 something going on은 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is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요. 제가 지금 잠깐. 네. 너희 둘이 썸 타는 중이야? Is there something going on between you two? Is there something going on between you two? 재밌는 표현이네요. something. 세라. 그리고 연애할 때 문화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팁이죠? 뭐죠? 한국에서는 연애할 때 사랑해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사랑해라는 의미의 I love you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연인들끼리 애정 표현하거나 애교로 이런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I love you라고 했을 때는 좀 굉장히 무게감을 가진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너와 진지하게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어. 청혼 수준으로 사용되기도 해서 이 점도 같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이거 하나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뭐예요? 그럼 I love you는 좀 무거운 표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I love you는 널 정말 사랑해. 약간 청혼의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대신에 좀 가볍게 난 네가 좋아. I really like you. 오, 간단합니다. I really like you도 있겠고 아니면 약간 돌려서 너는
너는 항상 나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어. 이런 표현. 네. You always, 너는 항상 put a smile on my face. 얼굴에 이제 미소를 짓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네. 나를 오.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직후에 문자로 보낼 수 있는 표현. 네. 난 네가 벌써 보고 싶어. 이거 괜찮은데요? 이게 뭔가요, 이거는? 벌써라는 뜻의 already를 사용하고 보고 싶다, miss를 붙여서 I already miss you. 오, I already miss you. Yes. 이것도 정말 간단하네요. 이런 표현들도 함께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Rosie just asked me out for drinks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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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누구누구 out 표현 꼭 기억해서 썸이나 연애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Day 35 썸이나 연애에 대해 말할 때 쓰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그러면 이건 뭘까 하고 궁금한 표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궁금한 표현들 대답해드려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60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35에서 다룬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썸이나 연애에 대해서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Rosie just asked me out for drinks tonight.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Rosie just asked me out for drinks tonight. Rosie just asked me out for drinks tonight. Rosie just asked me out for drinks tonight. 네, 이제 썸이나 연애에 대해 말할 때도 이 표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36, 이별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세라, 진이, 저는 지금 장거리 연애 중인데 남자친구랑 연락 스타일이 정말 안 맞아요. 장거리 연애인 만큼 연락이 정말 중요한데 남자친구가 아무 말도 없이 하루 종일 카톡 읽고 나서 연락이 없는 게 요즘 일상인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해요. 이건 이별의 신호인 걸까요? 여기서 소심하게 하소연이나 해봅니다. 익십한 저희 남친, 익십이라는 말이 영어로도 있나요? 하소연과 함께 문득 궁금해서 사연 올려봅니다. 네, 연애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락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연락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괜히 신경전도 벌이잖아요. 오늘 사연도 역시나 연락에 관한 거네요. 그러게요. 연애하면서 특히 가치관이나 습관을 맞춰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연락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오늘 사연에서처럼 카톡을 읽고 나서도 아무 연락이 없는 남자친구분, 사연 보내주신 분께 정말 애가 탈 것 같은데 진이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 있나요? 그럼요. 사연에서처럼 남자친구가 카톡을 확인하고서도 하루 종일 답장이 없는 경우를 가리켜서 He's left me on red all day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걘 하루 종일 내 연락을 무시해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He's left me on red all day 라고 했는데 여기서 leave 누구누구 on red 이라 하면
일십하다 아니면 내 연락을 무시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누군가를 read, 즉 읽은 상태로 leave, 놔둔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정말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익십이 잊고 싶다의 이제 줄임말인 것처럼 leave, 사람, on read는 읽은 상태로 놔둔다라는 의미인가 봐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바로 read 발음인데요. 과거형으로 꼭 발음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빨간색처럼 read, read가 아니라 read. 맞아요. 그 과거형이니까 read. 오호.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He's left me on read all day. He's left me on read all days. read 발음 주의하면서 얘기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서 이 표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분 놔두지 말고 대답 좀 해줘요. 너무하시다. 그니까요. 근데 연애 얘기하니까 최근에 헤어진 제 친구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3년 사귀다가 서로 좀 이렇게 원하는 방향이 달라서 헤어졌다고 하는데, 친이 헤어지다는 영어로는 어떻게 말해요? 네,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break up이 있는데요. 헤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break up, break는 깨어지다 라는 의미인데 우리나라 말로도 커플이 깨졌다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헤어졌어 라고 하면 we broke up 이 되겠고 아니면 걔네 헤어졌어, they broke up 이라 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진 그 느낌이 있는 그대로 있는 표현 break up. 한국말로도 깨졌다라는 표현이랑 연결지어서 함께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오늘 재밌는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대돼요. 안 그래도 사연이 좀 슬퍼가지고 우울했는데 어떤 표현인가요? 이번에는 헤어진 친구들에게 위로로 건네줄 수 있는 말. 저희가 세상에 널린 게 남자야, 여자야 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영어로도 똑같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영어로도 똑같이 있다니 신기한데요. 세상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아. 저도 아까 그 헤어진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줬었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면 될지 느낌이 잘 안 와요. 한다면 lots of men? lots of women? 너무 단순한가요? Nice try.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There are plenty of fish in the sea가 있어요. 바닷속에는 물고기가 많아 라는 의미인데 세상에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다며 위로해줄 때 사용할 수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엄청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바닷속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있는 것처럼 만날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많다. 이런 느낌. 상황을 상상하니까 바로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혹시 다르게 위로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너 이제 즐겨 라든지 이 세상 이제 네 맘대로 하면 돼. 이런 표현도 혹시 있어요? 있죠. 네. 혹시 세라 해리포터 알아요? 해리포터 다들 알지 않을까요? 유명하니까. 네. 거기서 저희가 도비 is free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탈출하고 싶을 때. 탈출하고 싶을 때. 네. 도비 is free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세상은 너 거야. 넌 이제 드디어 자유야. 라는 표현으로 You're finally free가 있어요. 감옥에서 탈출한 것처럼. 네. 이제 그 집에서 나오겠다 하는 그런 느낌처럼 그 남자에서 나왔어. 넌 자유야. 이런 표현처럼 느껴지네요.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You're finally free. 넌 드디어 자유야. 이 표현도 함께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He's left me on read all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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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익십했다지만 우리는 이 표현으로 지성을 좀 높여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이렇게 Day 36, 이별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이별에 대해 더 궁금한 표현들이 있다면 방송 들으시고 나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64,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36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별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He's left me on red all day.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He's left me on red all day. He's left me on red all day. He's left me on red all day. 네, 이제 익십했다는 표현 영어로도 얘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37,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세라, 진이, 저번 주 주말에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좀 화려한 레스토랑으로 절 데려가더라고요. 기념일도 아니고 월급일도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저녁 식사를 다 먹어갈 때쯤 남자친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바로 결혼 반지였어요. 와, 7년 연애 끝에 드디어 프로포즈 받았답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안 믿기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얼떨떨하네요. 이 기쁜 소식을 미국인 친구한테도 전하고 싶은데요. 남친이 드디어 프로포즈했어. He just proposed. 이거 말고 더 생동감 있게 전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빰빰빠밤. 와, 정말 축하드려요. 결혼 프로포즈라니, 남자친구분도 센스 있게 고급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 하셨나봐요. 남친이 드디어 프로포즈했어. 이걸 그대로 직역한 he just proposed. 이거 말고 좀 더 생생한 표현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연에서 여쭤보셨는데요. 진이 뭐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네, 세라. 물론 있죠. 결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달달한 영어 표현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결혼하다는 영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네. 나랑 결혼해줄래? Will you marry me? 들어보셨죠? 네, 영화나 이런 데서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메리는 더군다나 이제 결혼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이승기 노래가 생각나요. 나랑 결혼해줄래? 추억의 노래네요. 네, 추억의 노래라고요? 이렇게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줄래? 라는 질문을 드디어 나에게 팝콘처럼 팝! 터뜨렸다? 라는 의미로 프로포즈를 받았다를 영어로 pop the question 이라고 해요. 특히나 청혼을 받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사연에서도 이 표현을 써도 될 것 같네요. 네, 사연에서도 모르고 계셨으니까 이 표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표현인데요. 팝이라는 거 단어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결혼해줄래라는 거를 팝하고 터뜨렸다라는 의미로 프로포즈를 받았다를 pop the question. 이렇게 하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연에서처럼 걔가 드디어 프로포즈 했어 라고 하고 싶을 때는 he finally popped the question 이라고 해요. 청혼했다는 표현을 훨씬 더 좀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이 표현 저도 챙겨가도록 할게요. 진이, 그리고 커플들이나 결혼 예비 부부들 이렇게 모두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있잖아요. 있죠. 재밌죠. 네, 이런 게 재밌잖아요.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걸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도 참 좀 알려주세요. 정말 재밌잖아요. 스몰톡 할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스몰톡. 저희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위한 필수 개념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기억하고 있네요, 세라? 네. 예비 부부와 스몰톡으로 나눌 수 있는 토픽. 두 분 어떻게 만났어요? 가 있겠죠. 영어로 정말 간단한데요. 만나다라는 의미의 단어 meet를 활용해서 How did you two meet?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근데 to 없이도 그냥 How did you meet? 라고 물어도 되고요. How did you meet? 정말 쉬우면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사내 연애? 직장에서 만났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이, 근데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때도 할 수 있는 표현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세라가 예시 2개 들어줬잖아요. 네. 그 2개를 같이 살펴봐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어는 we grew up together 인데요. 여기서 grow up는 성장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we grew up together 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랐어, 함께 라는 뜻이 돼요. 만약에 소꿉친구나 초등학교 동창이랑 잘 된 케이스라고 하면 이 표현 쓰기 좋을 것 같아요. We grew up together. 그리고 뭐 커플들 중에서 직장에서 만난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we met at work이 있어요. 아까 그 어떻게 만났어요 라는 표현 기억나나요? 네. How did you meet? Yes. 만나다 라는 의미의 단어 meet를 그대로 활용해서 we met at work 이라고 하면 돼요. 와, 정말 간단하고 유용한 표현인 것 같아요. 결혼 예비 부부나 커플인 친구들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표현들 바로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세라, 그리고 그거 알아요? 미국은 결혼식만큼 그 피로연애에 해당하는 리셉션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요. 리셉션? 리셉션은 네. 결혼식 이후 진행되는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칵테일도 마시고 춤도 추고 음식도 먹고 기쁜 일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예식은 딱 1시간 아니면 좀 짧게 가지고 피로연은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와,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결혼식 끝나고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미국에는 피로연이 상당히 많은 시간 할애하는 게 우리나라랑 좀 많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저도 일해보고 싶은데. 파티. 네, 파티. 미국 피로연 뭔가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볼까요? He finally popped the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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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즈했다는 이 표현도 좀 더 생생한 영어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Day 37, 결혼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을 나중에 한번 써먹어 본다는 생각으로 댓글로 쓰시면서 복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68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37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결혼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He finally popped the question.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He finally popped the question. He finally popped the question. He finally popped the question. 네, 이제 프로포즈를 했다라는 거를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38, 날씨에 대해 말할 때 쓰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저는 더운 걸 정말 싫어합니다. 추우면 옷이라도 껴입겠는데 엄청 더워서 끈적끈적거리고 축 처지는 날이면 에어컨 빵빵 튼 카페나 백화점으로 더위를 피가곤 해요. 이걸 very hot 정도로는 제가 얼마나 더위를 싫어하는지 표현 못할 것 같아서 여름이 오기 전에 더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을 좀 알아두고 싶어요. 제 감정을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더위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 사연인 것 같은데요. 그게 느껴져요. 네, 그죠? 진이, 더위가 싫어서 괴로운 상황을 영어로 어떻게 찰지게
네, 찰지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럼요. 우리나라 말로도 너무 덥거나 괴로워서 아이고 죽겠다 죽겠어라고 가끔씩 하잖아요. 맞아요. 영어로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사연에서처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죽겠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무언가 때문에 죽을 만큼 아프거나 힘들 때 뭐뭐 is killing me 인데요. 뭐뭐 때문에 죽겠어 라는 표현이 돼요. 뭔가 뭐뭐 때문에 죽겠어 라는 게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is 앞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걸 넣어서 말하면 돼요. 만약에 사연에서처럼 더위 때문에 죽겠다 라면 더위를 가리키는 the heat를 앞에 붙여서 the heat is killing me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더위 때문에 죽겠다? 그럼 다른 예로는 세라는 어떤 걸 정말 싫어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는 괜찮은데 추위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취약해요. 겨울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 네, 맞아요. 날씨가 추울 때는 진짜 너무 괴로워서 약간만 방심하면 바로 감기 걸리더라고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추위 때문에 죽겠다라는 걸 이 표현을 활용해서 말하면 되겠네요. 네, 이럴 때는 추운 날씨를 뜻하는 the cold weather를 앞에 붙여서 the cold weather is killing me 라고 말하면 돼요. 이 표현은 제가 겨울에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이, 그리고 날씨 얘기하면 미세먼지도 빠질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언제부턴가 미세먼지 농도를 인터넷에서도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날씨 얘기할 때 오늘 미세먼지 엄청 심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말하면 될지도 좀 함께 알려주세요. 네, 일단 미세먼지는 영어로 fine dust. 네, 그래서 미세먼지 엄청 심해 오늘이라고 말할 때는 the fine dust is really bad today. 뭐 직역 그대로 미세먼지가 엄청 심해 이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뭐 fine dust뿐만 아니라 그 황사가 심한 날에도 이 표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게 되죠? fine dust 자리에 yellow dust를 넣어서 the yellow dust is really bad today 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정말 미세먼지가 엄청 심할 때도 뭐 황사가 심할 때도 바로 이 표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할게요. 네, 그리고 비가 엄청 쏟아질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오늘 알려드릴게요. 비가 이렇게 조금씩 부슬부슬 내리는 게 아니라 확 막 쏟아질 때 있잖아요. 맞아요. 우산 써도 그런 날은 뭔가 다 적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냥 비 올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저희가 흔히 뭐 it's raining? 네. 네, 이렇게 네네. 할 것 같은데 물론 이 표현 말고 다른 걸 알려주시는 거겠죠? It's raining 하면 그냥 단순히 지금 비와 이런 느낌인데 비가 쏟아질 때 It's pouring 이라고 얘기하면 퍼붓는 듯한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느낌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it's pouring? 네. 네, 이게 raining보다는 확실히 비가 퍼붓는 느낌을 살려서 말할 수 있는 표현 같아요. 이제 곧 오는 장마, 나 여름 오면 이제 장마 시작될 것 같은데 네네. 그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The heat is killing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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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 때문에 죽겠어. 이런 표현도 영어로 이제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Day 38, 날씨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배운 표현 생활 속에서 사용해 보시고 댓글로도 자랑해 주세요. 이런 자랑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74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38에서 다른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날씨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The heat is killing me.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The heat is killing me. The heat is killing me.
The heat is killing me. 네, 이제 무더운 여름에 더위 때문에 죽겠어 라고 영어로 괴로운 감정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39, 반려동물에 대해 말할 때 쓰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저희 동네에는 저녁마다 산책하러 나오는 귀여운 댕댕이가 있어요. 얼핏 봐서는 스피츠나 포메라니안 같은데 이 귀염둥이가 어떤 종인지 너무 궁금해요. 주인이 외국인 분이라 영어로 물어봐야 하는데 얘는 무슨 종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표현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사연에는 귀여운 댕댕이 얘기가 나오네요. 네, 저도 반려동물 정말 좋아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키우기가 좀 그래서 뭔가 약간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라온 영상 아니면 저 친구들이 고양이나 강아지 좀 기르거든요. 그런 영상들 공유받아서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세라 반려동물 정말 좋아하나 봐요. 네, 좋아해요. 특히 강아지들 그 꼬리 귀엽게 흔들잖아요. 살랑살랑거리면서. 발바닥도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저 근데 특히나 닥스훈트처럼 털 짧은 강아지들? 네, 아니면 엉덩이가 귀여운 웰시코기.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그쵸. 강아지면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도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요새 강아지 종들도 엄청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비슷하게 생긴 종들이 좀 많아서 주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은데 진이, 사연에서처럼 얘는 무슨 종이에요? 라고 이렇게 묻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알아야겠죠. 동물의 종은 영어로 breed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무슨 종이에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breed is it? 이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breed is it? 질문이 짧고 쉬워서 바로 물어보기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반려동물의 성별을 알고 있으면 he, she를 붙여서 물어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뭐 더 존중이 여긴다는 인상을 준다 할까요?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뭐 What breed is she? What breed is he?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요? 네. 간단한데요? 그리고 요새는 순종보다는 믹스견들이 워낙 많잖아요. 믹스견은 영어로 mixed breed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What breed is he? 아니면 What breed is she? 라고 물어보면 강아지가 믹스견이다. 그럴 경우에는 He's a mixed breed 아니면 She's a mixed breed 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믹스견은 mixed breed. 이것도 함께 알고 있으면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진이, 근데 저는 또 강아지들 좀 좋아하는데 정말 귀여운 댕댕이들 보면 이게 쓰다듬고 싶잖아요. 근데 요즘 함부로 쓰다듬으면 안 되고 네네. 꼭 주인분께 허락을 받고 쓰다듬어야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 될까요? 세라한테 필요한 질문이네요. 네, 항상 손이 살짝 가다가 움찔, 뭐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먼저 쓰다듬다는 영어로 동사 pet이에요. 그래서 쓰다듬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할 때는 허락을 구하는 패턴 can I 뭐뭐 해도 될까요? 를 사용해서 can I pet him? 아니면 can I pet her? 이라고 물으면 돼요. 쓰다듬어도 되는지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can I pet him? 아니면 can I pet she? pet her? pet she가 아니겠구나. 제가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영어를 못할 줄이야. Can I pet her? Yes. 너 이것도 함께 나중에 써먹어 봐야겠어요. 네. 근데 지니는 혹시 동물 키우나요? I'm not really an animal person. 네, 뭐 동물적 사람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물 사람? 어떤 것에 대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때는 I'm not really 좋아하지 않는 것 person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person 앞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넣어서 말하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동물을 막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I'm not really an animal person. 난 동물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동물을 많이 좋아하시는 편은 아니시군요. 네. 저는 강아지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고양이는 털이 좀 날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막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뭔가 멀리서만 멍하니 바라보면 될까? 이럴 때도 그 표현은 사용해도 되나요? 그럼요. 세라는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시면 I'm not really a cat person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I'm not really a cat person.
고양이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네네. 고양이 사람. 네. 세라, 그리고 그것도 알아요? 그 미국 일부 스타벅스에는 강아지들을 위한 메뉴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우와. 그래서 뭐 비공식적인 메뉴긴 하지만 그 댕댕이들을 위해서 퍼푸치노 아니면 퍼프라떼가 있어요. 뭔가 메뉴 이름도 재밌네요. 퍼푸치노? 퍼프라떼. 네, 퍼피. 그래도 뭔가 어떤 음료인지 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주문하게 되면 강아지용 작은 컵에 생크림 같은 걸 넣어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동물에 해로운 성분이 없다고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한데요? 미국은 정말 강아지들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좀 같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What breed is it? What breed is it? What breed is it? What breed is it? 반려동물 종이 궁금할 때 이제 주인분한테 이건 어떤 종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건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Day 39 반려동물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배운 표현 복습해보시면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써보셨다면 자랑해주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78,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영어회화 10분의 기적. 여러분의 영어 해결사 세라와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Day 39에서 다룬 표현부터 확인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시간에 반려동물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배워봤는데요. 우리가 배운 표현이 뭐였죠? What breed is it?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What breed is it? What breed is it? What breed is it? 네, 이제 반려동물 종이 궁금할 때 영어로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Day 40, 성격에 대해 말할 때 쓰는 표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의뢰 같이 볼까요? 친구랑 얘기하던 도중에 동아리 얘기가 나왔는데 문득 같은 학교 선배로 동아리 회장이었던 아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사람 기억나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헷갈리더라고요. 누구누구 기억나?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맞아요. 특히 어릴 적 친구나 학교 친구들이랑 뭐 옛날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있잖아. 누구누구, 그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때 쓸 수 있는 표현도 알아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이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네, 이때 기억하다라는 뜻의 단어 remember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누구 기억나? 라고 묻고 싶을 때는 Do you remember 이름? 이라고 물으면 돼요. remember 뒤에 상대방에게 기억하는지 묻고 싶은 대상의 이름을 넣어서 말하면 되고요. 그리고 do you를 생략해서 그냥 remember 이름이라고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연에서 한 거를 좀 짧게 물어본다면 remember Adam?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연에서처럼 학교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만났던 사람에 대해 묻고 싶을 때는 remember Adam from school? 처럼 이름 뒤에 그 장소를 붙이면 돼요. 장소까지 붙이면 너 학교 같이 다녔던 아담 기억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지인뿐만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사람 성격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걘 성격 어때? 라고 물을 수 있는 표현. 뭔가 누구누구는 어때? 이 사람 어때?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 표현도 알고 있으면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요? 네. 잘 모르는 사람의 성격에 대해 물어볼 때 What's 이름 like? 이라고 물으면 돼요. 걘 어때? 라면서 성격에 대해 묻는 표현이거든요. 만약에 세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What's Sarah like? 이라고 물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진이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은가요?
갑자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아우, 왜요? 바로바로 말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She has a great sense of humor. 휴머? 휴머? 유머? 이게 어떤 표현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요? 뭔가 지금 잠깐 심장이 벌렁벌렁 했는데. 세라는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라는 뜻인데요. Great sense of humor 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 유머 감각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she has a great sense of humor 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 재미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뜻이 돼요. 진이, 저 방금 그 문장 못 들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한 번만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갑자기 다른 걸. 네. She has a great sense of humor.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제 칭찬을 감사합니다. 사실이에요. 오. 저희가 또 성격이 잘 맞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안 맞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때 누군가의 단점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세라는 어떤 류의 사람들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것만 챙기는 뭐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정말 별로더라고요.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말해요? 네, 영어로는 걘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하고 싶을 때는 남자일 경우 he's selfish 아니면 여자일 경우 she's selfish 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 selfish는 이기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 말할 때는 정말 간단하게 he's나 she's 뒤에 selfish처럼 성격적인 특성을 넣어서 말하면 돼요. 만약에 무례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형용사 mean을 넣어서 he's quite mean, 걘 좀 예의가 없어, 무례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장점을 넣어볼까요? dependable, 믿음직스러운을 넣어서 말할 수 있어요. 전 지니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She's dependable. 이번엔 제 칭찬할 차례인가요? 네. 고마워요, 세라. 분위기가 너무 훈훈해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 원래 훈훈해요. 네.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함께 따라해 볼까요? Remember Adam from school? Remember Adam from school? Remember Adam from school? Remember Adam from school? 너 누구누구 기억나? 이렇게 묻고 싶을 때 이 표현 이제 바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Day 40, 성격에 대해 말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같이 배워봤는데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라고 궁금하거나 방송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 해커스톡 10분의 기적, 미국에서 당장 써먹는 영어, 교재 페이지 182 대화문을 듣고 따라해보면서 복습해보세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셔서 모두 10분의 기적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안녕! See you next time!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